에, 사실은 이 수시 하나 가지고 참 얘기할 게 많죠. 또 한 개 더 얘기하고 싶어요. 하십시오. 재밌네. 지난번에 제가 유발 하라리 설명을 했잖아요. 그 유발 하라리가 자유주의의 신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우리 사회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의 삶의 원리, 사회 원리로 가장 중요한 원리로 삼고 있는 게 자유주의다. 자유주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 개인은 타자와 다르고 고유하고, 그죠? 난 독립적이다. 그리고 독립적인데 나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욕망은 보호되어야 된다. 나는 독립적이고 고유하고, 이거는 어느 권리도 남에게 조정당하거나 압제당하거나 할 이유가 없다. 그게 인권이다. 왜냐? 우리는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욕망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의지의 독립적 주체이니까. 그건 보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발 하라리는 자유의지가 고유하게 자기의 고유한 선택 아니다. 그건 우리의 픽션이고 믿음이었을 뿐이다. 관행적 믿음이었을지 따지고 보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뭐 그거 얘기를 다시 반복하면 지난 강의에 그걸 많이 했으니까. 다만 이게 과거에도 유전인자나 문화, 사회,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 개별적 좁은 범위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건 맞잖아요. 행동도 선택하고 지금 뭐 이 시간에 뭐 얘기 강의 안 듣고 그냥 불쑥 나가도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 범위에서 우리는 선택에 할 수 있는 존재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그 선택을 이렇게 그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이미 유도된 부분이 너무 많았고, 그게 과거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보다 더 심한 게 생체공학과 인공지능 힘으로 이게 완전히 나의 선택에 영향을 거의 좌우하고 부추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만약 아마존에 상품을 몇 개 산다 그러면은 몇 번 선별하면 나의 선택이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는지 데이터를 놓고 금방 알아서 그 다음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다음에 요놈이 뭘 살지 아니까 그 비슷한 샘플을 내한테 자꾸 띄워가고 날 사도록 유혹해요. 그러면 마치 내 개인적 클릭해가 내 선택인 것지만 이미 나는 유혹되는 거예요. 조종되는 거예요. 더구나 앞으로 더 심한 거는 우리 국민 개개인의 순간순간의 건강을 보호한다고 그러고 전부 다 여기에 생체 인식 뭐 이렇게 혈압 체크 가면은 실시간으로 네트워크로 돼서 병원에 체크돼요. 요 사람은 혈압이 요 정도 되니까 요때는 화가 나가지고 막 오기가 나가 옆 사람 잘 두드려 패더라. 화가 나니까 옷을 잘 사더라. 요거 데이터하고 연관시키면 이 사람의 내재적 생체 정보 때문에 행동을 예측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업과 정부로부터 보호받는 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조종당하고 이용당하는 시대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는 나의 자유의지의 선택이지만 그게 어디 자유의지냐. 정신 차리자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유발 하라리도 이 선불교하고 아무 관계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첫째, 외부에 의해서 내부의 나의 행동, 내가 행동했는 흔적을 데이터로 놓으면 그 데이터를 바꾸면 내 행동을 예측할 수 있잖아. 그죠? 생체 정보도 이제 돼. 혈압 맥박 이거 보고 요놈이 혈압 이렇게 하면은 어떤 행동 패턴이 있더라 하고 그거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회에 지금 돌입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회에 들어갔다. 그러면 진짜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선택은 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는 세세한 건 잘 몰라요. 그럼 뭐가 그냥 결국은 해킹당하는, 우리는 해킹당하는 동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관념적으로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 이렇게 마비를 시켜놓고 실질적으로는 다 관리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해킹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약점을 파고들듯이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점이 뭐냐? 생각과 감정이, 특히 감정이 공포감을 가질 때, 그 다음에 증오, 혐오감을 가질 때, 그 다음에 선입견을 가질 때, 분노할 때, 이때는 약간만 뒤에 톡 쳐도 우리가 흥분해가지고 헷가닥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최대 약점이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우리를 관리할 때는 우리의, 그래서 그 유발 하라리가 설명했는 게 그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가지고 우리를 드라이브 하는 거는 가령 그 이민자가 뭐 여자를 강간했다고 이민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은 그런 정보만 찾아가지고 쫙 봐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보면은 그 정보만 나와. 그러면 온 세상이 자기가 똑같이 생각을 가진 줄 알아요. 그러니까 편향된 감을 더욱 부추기죠. 이렇게 조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보고 물건 사고 어느 정치인 막 열렬히 응원자가 되고 그러면서 자기는 자유의지에 내 행동에 자유를 가졌다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냐? 자기의 약점을 특히 자기 자신을 잘 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보면은 이 내 속에서 움직이는 이제 아까 즉심 이야기하듯이 내 마음이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어떤 감정일 때 내 고유한 자유의지 선택이 아니고 이미 유도된 감정이고 이러저러한 사정에 의해서 하지 감정 자체에 빠지고 나는 그걸 돌아보지 이 감정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려고만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 감정이니까 나는 고유하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마. 이게 우리한테 마비시킨다는 그 신호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감정이 절대적이고 내 거니까 보호돼야 돼. 우리가 전부 그러니까 우리 온 사회가 지금 착각하고 말도 안 되는 서로 충돌하고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 고유한 나의 감정이니까 무조건 긍정돼야 되고 보호돼야 돼. 이게 자유의지에 대한 신화 때문에 현대가 앞으로 미래로 갈 때 이러다 보면 바로 그런 걸 강화하면 오히려 더 조종당하고 더 해킹 더 당하기 쉽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의 약점이니까. 그걸 다시 보라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냥 별거 아닌 게 굳어져 가지고 편향되어 있다는 걸 한번 바라보면은 거기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약해지고 해킹 잘 안 당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거 하나 효과만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 특히 자기의 분노, 혐오감, 편견 이런 것들이 왜 생겼냐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바깥에 유도되고 조종당하지 않는다. 요거 한 가지하고 두 번째 효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의지 신화 중에 하나는 우리는 내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받지 내 고유의 모든 선택은 내 자유의지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라는 거예요. 개인은 타자하고 분명히 구분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내가 그렇게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전부 얽혀있는 걸 그때서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자기를 조금 더 내려다 보면은 아까 다른 어떤 그 유전자라든지 또 문화적 환경이라든지 가족력이라든지 그럼 가족 간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사회 환경에서 이미 영향을 주고받고 하죠. 그런 우리 안에 수많은 기억과 우리 민족이 살아온 역사라는 것이 이미 공동체의 문화인자들 아니에요. 이미 거기에 얽혀 있고 유전인자도 얽혀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우리 정신은 그런 연대 인연에서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만 내려다 보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어떤 그 정신의 에너지가 정신파가 이게 내 고유하고 타인의 정신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단절돼 가지고 커팅돼 가지고 외롭게 붕붕 떠다니는 독립적으로 떠다니는 게 아니라는 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파장이라든지 정신 에너지 이게 남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타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공유되고 있다는 걸 조금만 들여다보면 안 돼. 이게 단절되고 나는 독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이 결코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트워크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 전부 엮여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 때 자기 개인에 대한 그 집념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도 이 자기 내부를 잘 들여다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인들은 다 그런 똑같은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나와 타인이 연대되어 있다라는 것.
내가 독립전개를 내가 애정을 그냥 의도적으로 선택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연대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랑, 자비, 인 우리는 그런 것에서 서로 연대되어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그렇게 공감을 다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그 RM의 그 노래 가사 얘기하는데 이렇게 혼자 마주서서 자신의 마음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다 공감해요. 방탄소년단이 나는 왜 성공했냐? 이 공감을 진정한 공감을 정말 잘 만들어요. 그게 뭐 비즈니스라고 SN을 잘 이용하고 노래가 멋있고 춤을 칼춤 잘 추고 잘생기고 그런 거는 세계상에 그 정도 이상 많아요. 그것만 같아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모두가 진정하게 우리의 정신 파장이 다 연대돼 가지고 얽혀 있다라는 걸 때 우리가 왜 공감하냐?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 내인데도 똑같이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연대되어 있다는 것을 얘들은 정말 잘 알아요. 자기인데 진솔하면 자기의 즉심, 자기 마음을 들어가면 그 마음이 타인에게 똑같이 울리고 있다는 걸 너무나 알아요. 그래서 공감과 배려라는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 가슴을 열고 우리가 다 울림을 통하죠. 우리는 개별자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뇌파다든지 정신적 생각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생물학적이라든지 이거 여러 가지 존재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정신파 그리고 감정파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울리고 공감하고 공유돼 있어. 자동적으로 울리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인들이 말이 왜 그렇게 공감을 일으키고 수만 대로 가도록 그러느냐. 그런데 우리가 근대 이후는 자유의지라는 신화 속에 우리는 독립적 개인이고 단독이고 내 욕망도 긍정되어 있고 이걸 너무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 결국은 뭐냐. 마음이라는 우리 한 개인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지만 이 마음이라는 게 사실은 타인의 마음하고 많은 부분이 공유가 되어 있고 서로 울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연결, 우주적 마음의 한 파트를 우리가 각각 갖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는 개별자가 아니다. 우리는 연대되어 있고 공감되어 있고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공유되어 있고 말하자면 우주의 한 네트워크의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런 것들의 우리 발견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우리들이 지켜야 될 가치가 아닐까 그런 얘기예요. 오늘 주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수시는 뭐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 방행과 파정은 그런 거예요. 원효 스님도 자 마음의 느낌, 마음의 전체성을 항상 가고 그거를 아까 그 장자의 그 승무리 유심의 파도 타기 윈드서퍼 얘기를 하면은 윈드서퍼는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아주 경랑 있는 파도를 타기를 원해요. 물론 그만큼 위험하죠. 자칫하면 그 파도에 우리는 휘말려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재밌게 익사이팅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문제거리 우리가 피하고 싶은데 오히려 다가가고 하면은 그만큼 더 재밌어. 아찔한 재미, 그 재미가 익사이팅하기 더 재밌지만 그만큼 또 위험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자기의 그 마음에 다가가는 자기 마음에 다가가는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는 건데 그 정말 많이 다가간 사람은 말하자면 그 익사이팅한 부닥침이 더 커져요. 이 좀 약한 사람은 자꾸 물러나는 거고 큰 사람은 진짜 don't care. 별 걱정 안 해요. 우리가 그 주의하고 내 거 잘 관리한다고 그래야 뭐 남는 게 뭐 있어요. 결국 아무것도 안 남는 건데 왜 순간에 다가올 때 아주 재밌게 말하자면 다가가거든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이렇게 뽑아내는 것과 거두어 들이는 것. 때로는 우리가 너 오버페이스 했을 때 저 같은 사람은 너 오버페이스한 열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파정 이렇게 좀 다스리고 호흡도 천천히 하면서 이 RM처럼 좀 천천히 말도 느리고 호흡도 느리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약간 좀 위축된 사람은 이게 방행 좀 풀어내서 인생을 익사이팅하게 좀 풀어내는 것 그거는 상황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어느 것이 더 좋다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측에